증시대담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적 변동성보다 국내 내적인 모멘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선순환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유독 좀 소외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또 건설업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나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지 자세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신동연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담당하는 건설업을 좀 이렇게 모셔놓고 소외되었다는 얘기를 좀 드려갖고 죄송한데, 근데 일단은 왜 그러냐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저 PBR주에서 소외되었어요. 대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마켓뷰에서 현대건설을 예를 들었는데 PBR 0.45배, 뭐 컨센서스이지만, 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예전처럼 막 악화되는 게 아니라 괜찮거든요. 그래도 소외가 되는 상황. 일단은 왜 소외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건설 업황 자체가 아직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렇죠. 주주환원을 확대할 만한 여력이 좋진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그리고 이익률 자체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또 이익률이 낮아졌지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의 증가폭 자체는 좀 컸던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업체들마저도 지금 뭐 PF 이슈라든지 이 분양에 대한 대비라든지 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니즈가 커진 시장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걸 주주환원에 사용을 하기보다는 당장의 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좀 더 확보하고 쥐고 있으려는 의지가 건설사들에게서 좀 강하게 커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 PBR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건설주의 흐름이 타 업종 대비해서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해서 좀 대표적으로 주가 상승이 좋았던 업종이 금융업종인데, 그렇죠. 금융업, 뭐 보험이나 증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인 게 주주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건설사는 꼭 주주환원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 신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또는 이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와 같이 다른 방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제성이 없었던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주가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발언을 또 해주면서 이제는 건설사 중에서도 분명히 저 PBR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기대할 만한 종목을 찾아볼 만한 니즈는 시장에서 좀 생겼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주주 환원이나 뭐 이를테면 은행이나 이제 그 금융업, 특히 은행이 중심이긴 한데, 이제 주주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필요하지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시장이 좋아진다라든지 뭐 해외의 어떤 그 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그 커버리지 중에 조금 유독 좀 뭐랄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대우건설 정도로 대우건설이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대우건설이 최근에 순차입금 규모가 좀 커지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볼 때 작년에 한 3만 세대 정도 입주가 진행이 됐고요. 올해에도 비슷한 3만 세대 안팎의 입주가 진행이 되면서 잔금을 수취할 만한 그 금액이 좀 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양 측면에서도 작년에는 분양이 워낙 저조했던 만큼 올해에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작년에 이연된 물량까지 소화를 하게 되면서 분양 과정에서 들어오는 계약금 수치도 많아질 거고요. 예. 따라서 현금 흐름이 작년보다는 개선이 될 거다. 그리고 이익률 측면에서도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대우건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거의 15년 이상 중단해 왔다는 점이거든요. 대우건설이 과거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모두를 장기간 동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주주들 역시도 대우건설에 많이 떠나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외국인 지분율도 지금 10% 초반대로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기저가 큰 만큼 주주환원 정책이 재개가 됐을 때 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업사이드 역시도 대우건설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발상인 거죠. 예. 네. 한마디로 너무 이제 안 좋아진 상황이고, 근데 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공매도가 숏시키진 않으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됐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 전체적으로 뭐 주주환원이 아니라 건설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부분과 수주가 될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4월에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부동산이라든지 건설업과 관련된 정책도 사실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건설주 흐름이 이 총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또 하나의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요? 있을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과거에 많이 급등을 했었고, 맞아요. 또 반대로 22년 말부터 정확히는 부동산 가격이 또 반대로 완전히 급락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건설업황 자체도 침체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산업을 살리고자 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을 더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처럼 주택 매매 수요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인데, 예. 그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총선이 끝난 이후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총선이 끝난 다음. 네, 네. 그 후에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뤄왔던 수요 진작 정책을 펼치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가장 화두가 됐었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같은 것도 뭐 지금 당장은 3년 유예 정도로 결론이 날 것 같지만, 네. 이것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야 사실 수요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부의 부담이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총선 이후에 좀 기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4월 이후가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이고, 그러면 그냥 민간 쪽에 수주가 될 만한 이슈를 좀 어떻게든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이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굳이 건설업과 관련된 걸 찾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도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이 스팟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리츠들도 이제 꿈틀꿈틀대고 투자 아이디어로 이게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금리도 어쨌든 이제는 조금 뭐 하이퍼로운 거 리스크 일지라도 내려갈 거니까. 국내 건설업체는 또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건설사들이 많이들 본인들의 신사업 중에 하나로 데이터 센터 직접 개발, 그렇죠. 흔히 말하는 디벨로퍼 사업을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사들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월 말쯤에는 이제 10번째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기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충 10조 원저리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10조라고 하면 건설사들이 주택 부문에서만 수주하는 금액이 연간 10조 안팎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주하는 금액만 그 정도인데, 데이터 센터는 전체 시장 규모가 아직은 10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택 시장의 비중이 워낙 크군요. 그렇죠. 과거보다는 낮아지고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낮춰야 된다. 네. 다른 부문의 비중을 키워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의 어떤 중요도가 건설사 업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압도적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좋은 신사업 중에 하나기는 하겠지만, 이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 변동성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건설주 또는 건설업황의 턴어라운드를 끌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익스포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모멘텀은 GS건설이 건설사 중에 가장 앞서가거나 많은데, 네. GS건설마저도 그 안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크진 않다. 네, 굳이 찾자면 GS건설이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도 아니면 또 하나 또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굳이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재건과 관련된 얘기인데 아직 참 이것도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재건도 있고 아니면 그 네옴시티도 한동안 좀 붐이 일다가 지금은 또 약간 슬로우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계속 살아있는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건 관련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옴시티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내 사업이 아니라 해외 쪽에 모멘텀이 있는 걸 하나하나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좀 전반적으로 해외 쪽 모멘텀이 어떤지 일단 살펴보고 그 안에서 좀 종목을 좀 챙겨볼까요? 해외 수주에 관련된 모멘텀이 사실 작년에도 좀 크게 기대감이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실제 실적으로 이어줬던 증명했던 건설사와 그렇지 못한 건설사들이 좀 극명하게 나뉘었던 한 해였고요.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의 그 발주 환경을 봤을 때는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유가가 2021년, 2022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아졌었고 22년도에 특히나 높은 유가를 달성을 했었던 만큼 그렇죠. 이게 발주로 이어지는 시차를 고려했을 때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기 때문에 24년까지도 충분히 해외 시장에서의 발주 환경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장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워낙 매크로한 상황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좀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네. 좀 이연이 된 스케줄들이 많았었고요. 그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해외 수주에서의 모멘텀은 좀 좋은 우호적인 환경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예. 뭐 최근에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또 계속해서 국내 기업에서는 MOU 체결이나 와우. 뭐 수주 입찰과 같은 안건들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국내 업체들, 뭐 건설사들 중에서도 현지 업체와 MOU를 맺거나 정부기관과 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쪽에서 모멘텀을 많이 찾는다면 건설사 중에서는 어디에 제일 집중하면 되는지 뭐 종목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건설이 제일 현대건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현대건설을 저도 이게 봤더니 참 우량한 회사인데 싸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트리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수주죠. 수주를 워낙 잘하는 업체였고 네. 작년에도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삼성물산을 제외하면 순수 건설사 중에서만 본다면 현대건설이 가장 해외 수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건설의 다소 아쉬운 점, 이제 시장에서 그나마 좀 더 이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점은 해외 수주는 잘하지만 네.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원가율이 아직은 좀 높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 해외 쪽에서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에 차지할 수 있는 입지는 확실히 좀 압도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국내 이제 저 PBR주가 이제 소외된 상황에서 건설주까지 찾아봤는데 아직은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해외 수주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 정도 저희가 좀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연 현대차증권 연구원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